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해외에 머무르고 있던 조모 씨가 국내에 전격 입국한 건데요. 이로써 그간 끊임없는 의혹 속에 있던 소위 조국 사모펀드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번 조모 씨의 검찰 긴급 체포, 누가 과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까요? 조국 장관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총장일까요? 아니면 다른 또 누군가일까요? 현재 나와 있는 이 사건 내용을 액면대로만 본다면 조모 씨의 긴급 체포는 검찰 쪽 윤석열 총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듯 보입니다. 다소 놀라셨죠? 왜냐고요? 그러면 정말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언론 프레이를 하며 조국 장관 일가를 몰아붙여 왔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가 펀드 운영에 직접 참여해왔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김해 가로등 전멸기 사업을 독점 수주하고 우회 상장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혐의인데요. 이런 검찰의 의혹 부풀리기 수사, 기가 막힐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국 장관 일가도 이 사건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조국 장관 일가는 어떠한 이득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했던 투자금이 손실을 입게 된 상황인데요. 결국 조모 씨가 투자금을 멋대로 운영하면서 배임과 횡령을 한 사건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조국 장관 측은 2017년 7월 부인 명의로 9억 5천만원, 아들과 딸 명의로 각각 5천만원씩을 문제의 펀드에 투자합니다. 펀드명은 블루코어 밸류업 1호였고 투자 시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초기였던 2017년 7월인데요. 조국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는 공직 취임과 함께 보유 주식을 처분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민감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는데요. 펀드 투자 자체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지만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직접 투자 대상인 주식과 달리 펀드는 제3자 펀드 운영사를 통한 간접 투자인 만큼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직자인 투자자가 펀드 운영사에 투자 정보를 제공했거나 펀드 운영사가 투자자의 신분을 앞세워 자신들이 대신 투자한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면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데요. 논란이 된 코링크 PE의 돈이 투자된 웰시엔티가 관급 공사를 주로 따내면서 이전보다 큰 실적을 올린 점 등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와 청문회를 거치면서 충분히 소명한 부분인데요. 결국 조국 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국 장관 일가가 불법적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인 건데요. 아무런 증거도 내용도 없는 겁니다. 그냥 소소를 쓴 거죠. 검찰의 조국 장관 기소하기가 눈물겹도록 애잔합니다. 역대 최대 검사 52명 투입, 발급된 영장만 60장,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처음 지휘한 엄청난 수사인데요. 어떤 수사일까요? 김학의 사건도 아니고 YG 사건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삼성 바이오 수사도 아닌데요. 대체 어떤 수사에 이렇게 많은 검사와 영장이 투입됐을까요? 이 수사는 조국 딸 동양대 봉사상 표창장 수사인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나저나 이도저도 안 되고 아무 혐의도 없는 의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될까요? 조직을 사랑한 남자의 끝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